감정하고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는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감정에서 와요. 이 주제는 그래서 거기다 감정을 써놓으라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듣고 와서 막 얼굴에 생크림을 바른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 부드럽고 소프트한 그런 전율 같은 게 느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감정이 사실은 뭐예요?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뭘 짜야 하냐면 스크립이라는 걸 짜야 돼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스토리보드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의 히스토리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 아마 글 쓰시면서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지? 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글을 어떻게 엮어가야 되지? 근데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 고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 잘 쓰려면 뭘 잘해라? 분류를 잘해라.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교회를 지금 옮기게 됐는데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옮기고 이제 그만두고 와서 다른 교회를 지금 가야 되겠는데 요 사이에 내가 헤매고 다니는 상황부터 쓸까? 헤매는 상황을 먼저 1번 쓸까? 그 다음 요 2번째. 그런데 이 다른 교회, 소위 선한목자교회라는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그 다음 계기를 쓸까? 그 계기. 그래, 그럼 누구의 계기를 갖고 내가 이 교회를 가게 돼. 3번째. 그럼 첫날 선한목자에 가서 말씀을 들었던 그 상황을 쓸까? 이렇게.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기존 다니던 다른 교회 막 찾으려고 막 찾아 헤매고 다녔던 것도 머릿속에 있고, 이 교회를 가게 된 계기도 있고, 첫날 들었던 상황도 있고, 예배 드리고 와갖고 남편한테 생크림이 오늘 이렇게 바른 것 같았어 라는 그것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로직을 맞춰야 되지? 로직 지금 제가 어떤 순서대로 맞췄어요? 뭐의 흐름에 따라? 네. 시간적 흐름에 따라 맞춰드린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선한 목자의 교회에 가서 첫날 예배 드리는 상황부터 쓸 건지, 뭐만 맞춰주면 돼요. 논리, 로직만 맞춰주면 돼요. 저렇게 쓰고 싶었어요. 이런 순서대로? 네, 근데 못 쓴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글 쓰기 전에 뭐부터 짜세요? 스크립트부터 짜세요. 첫 문장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스크립트부터 짜세요. 아셨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목차 구성이라 그래요. 구성을 짜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것부터 짜세요. 이것부터 짜고 그리고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만들어져요? 첫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유독 첫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렸던 그날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
그날 예배드렸던 그 상황과 그 감동이 너무나 인성적이었어. 그럼 뭐부터 써야 돼요? 내 감정이, 내가 바로 감정이 주제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너무나 흥미진진했어. 그럼 뭐부터 써야 될까요? 예, 이 첫날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렸던 이 상황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렸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곧바로 난 이 교회 다닐 거야.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기존 교회를 다녔던 것과 이 계기를 이 뒤에다가 더 짧게 정리해서 써도 되는 거죠. 예. 이거를 앞에다 놓고 이 부분을 더 짧게 더 요약해 갖고 이 뒤에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무슨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영란님의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썼을 때와 이렇게 썼을 때와 뭐 제가 생각에 이렇게 썼을 때나 이렇게 썼을 때나 저는 그래 선한 목자교회 나도 가볼까? 이런 거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전도예요. 이 교회 나도 가볼까? 그래? 그 정도였어? 그러면 내가 받았던 그 감동을 제일 먼저 쓰고 여기에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계기도 쓰고 그리고 기존 교회와 이 교회의 장단점들, 차이점들을 이 뒤에다가 쓰면서 마무리하면 아주 훌륭한 글이 되겠죠. 지금 제가 썼던 글이 그럼 저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쓴 글이면. 예, 이 로직을 갖고 이렇게 쓰시든 이 로직을 갖고 이렇게 쓰시든 제일 먼저 글을 쓰실 때 자, 감정을 갖고 주제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 뭐를 짜라? 스크립을 짜라. 스토리보드를 짜라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를 짜게 되면 저절로 뭐가 만들어진다? 첫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 짠 상태에서 이 스토리보드를 안 짠 상태에서 첫 문장만 생각하면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지니까 이제부터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라는 거예요. 작가가 더 위대해 보이죠?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짠 다음에 그 다음 첫 문장을 향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글쓰기가 훨씬 쉬워지세요. 자, 스토리보드 짜실 때 스토리보드 저는 흔히 이제 스크립 짠다 그래요. 이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자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걸 짤 때 우리가 흔히 소설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말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요런 보드를 짜줘요, 이렇게. 어디를 발단으로 하자. 어디를 발단으로, 어디를 전개하자. 여기를 위기 절정으로 하자. 음악에도 그게 있잖아요. 막 작곡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디에 그냥 막, 우리 베토벤 하면 그 절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똑같이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영란님의 글 속에서 지금 가장 얘기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그 생크림처럼 싹 그 말씀이 녹아들었던 그게 가장 절정이셨죠. 이게. 그러면 읽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으세요? 중간에 얘기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으세요? 음악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죠? 네. 음악은. 중간에 많이 중간이나 후반부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후렴구 같은 거 막 있는 게 거기에 있죠. 글의 경우는요, 사실은
대부분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글의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소설 양식이에요. 소설 양식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클라이막스를 넣어 놓겠죠. 근데 우리가 지는 글들은 지금 소설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에세이식이에요. 짧은 글들이야. 이게 수필 같은 생활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활문들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이렇게 쓰면 글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쵸? 써봐야 A4 한 장 정도라든가 2장 정도 안에서 글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A4 한 장 정도에다가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어디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맞아요. 앞부분에 쓰시는 거예요. 잘했네. 적당하네. 네. 앞부분에 쓰시던가 중간 부분에 쓰시던가. 대신에 뭘 잘 맞춰주셔야 돼요? 논리. 로직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아, 그래? 생크리 말씀이 이렇게 좋았어? 아, 그래서 교회를 옮겼구나. 그러면, 오,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상, 그렇지. 요즘 교회가 이렇게 복잡해. 아유, 맨 성령만 강조하고 말이야. 근데 여기 갔더니,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짧은 것 안에 맨 앞에 넣어주시던가, 천천히 가다 내가 이렇게 말이야 기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에 갔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어. 그냥 단순하게 서두, 본두, 결미 앞에 쓰시든 가운데 쓰시든 뒤에 쓰시든 뭐만 맞춰줘라? 로직만 맞춰줘라. 논리만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웠죠, 마치. 근데 그게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짜라? 스토리보드를 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A4 한 장이나 2장 정도는요, 저 같은 사람한테 2개월, 3개월 받으시면요, 그냥 써요. 이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분류를 잘 하셔라. 제가 지금 몇 번째 반복을 하고 있어요. 분류를 잘 해라. 근데 분류를 잘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 짜라? 스토리보드 잘 짜라. 스크립보드 짜서 미리 분류를 해놓고 첫 문장 써서 쓰셔라.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어떻게 로직을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